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오늘은 제 50번째 50강 성인 자녀, 대학생 자녀에게도 용돈을 줘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제로는 대학생 아들이 한 달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쓰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질문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례였습니다. 대학생 아들인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한 달에 쓰는 용돈의 금액, 그래서 카드 결제 비용이 몇백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대학생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았더니 이 부모가 그 아들에게 부모의 카드를 통째로 전달해 주었고요. 이 아이는 자기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 밥 사 먹고 필요한 필요한 걸 사는 거, 이런 용도는 기본이고, 이 술 먹거나 유흥비를 쓰는데도 그걸 쓰고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구입해서 타고 다닙니다. 기름값이며 기타 유지비며 학교 주차비며 그 모든 것들을 그 카드 하나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차가 몇 개월 단위로 다른 차로 바뀝니다. 조금만 실적 나면 그 차를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구입해서 사는데, 그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또 등록비, 보험, 기타 등등 모든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경비를 부모의 카드로 다 결제합니다. 자, 이 아이는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먹을 수도 있고 무슨 물건인지 다 살 수 있고 자동차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일러문에 나오는 요술봉처럼 뾰로롱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용도가 되었다는 거죠. 저도 얘기를 듣다가 하도 놀래서 기가 막혀서, 아니 아이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왜 카드를 회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이 부모님들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그럼 애는 어떻게 먹고 사나요? 자, 일단 아이에게 카드를 주었다는 그 전제에는 두 가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카드를 받은 그 자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자녀라는 그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는 이 자녀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카드를 통째로 맡겨도 얘는 믿을 만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이 아이는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차를 사는 경우 가끔씩 이 대학생 자녀에게 차를 사주는 그런 부모들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자, 그런 경우도 피차가 합의를 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자녀가 장애를 가져서 넓은 캠퍼스를 오가는 게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차를 사주었다, 이거는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혹은 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쓰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원룸을 쓰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집에서 통학을 하거라 라고 해서 통학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주고 했다면 그것은 피차가 합의된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도 경차를 살 것인지 소형차를 탈 것인지 승용차를 탈 건지 SUV를 살 것인지 이런 이제 의논도 있어야 되고, 유류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 것이며 1년에 보험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학교에서 주차비를 얼마 정도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 고장 수리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고, 또한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서 나중에 팔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카드를 회수하고 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 아이에게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제공하면 됩니다. 특히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은 부모가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다니는 그 학과의 특성상 어떤 재료를 구입하거나 어떤 기계나 기기를 구입해야 될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학과 특성상에 의한 또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얼마가 나가겠구나 예상을 하고 카드 내역서를 받는 거하고 헉 이거 뭐지? 이렇게 놀리는 경우하고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생 자녀, 성인 자녀에게도 용돈을 줘야 하나요? 라는 물음의 첫 대답은 no입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게 일단 우선 대답이고요. 성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혼인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기호식품도 할 수 있다는 의무도 되고, 이성교제라든지 그런 권리들을 얻게 되는데, 또한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의무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자가 되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된다는 것도 성인이 됐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데요. 이 물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 관계적 독립, 공간적 독립을 완수하는 분리개별화를 완수하는 게 성인 자녀, 우리 상황에서는 보통 대학생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일종의 투자 개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급여의 수준과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급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을 더 나오고 나면 이때 받는 급여가 훨씬 더 많아서 또 진급의 기회나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 그래서 투자의 개념이고, 대학생에게 뭔가 지원을 한다는 개념은 고등학교 때까지 돌봄의 개념을 연장해주는 개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돌봄의 연장이라고 할 때 그때 부모가 그 기간만큼은 용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녀는 용돈을 받는 주체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용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용돈은 말 그대로 기본 생활비, 그 아이의 품위 유지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이 되죠. 사회로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부모, 가족과 관계된 그 관계 폭이 아니라 또 우리 집단과 바깥 사회생활로 연결되는 그 생활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등록비라든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용돈, 말 그대로 생활비, 자기 품위 유지비는 아이가 스스로 벌어서 쓰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즉 알바를 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물론 이것도 학업의 특성상, 학과의 특성상 아이가 학업만 해야 되고 일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일 때는 투자의 개념처럼 아까 계속 지원의 개념처럼 돌봄의 개념에서 부모가 계속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용돈은 아이가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관념도 확실하게 생기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용돈을 관리하는 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 같은 일종의 기호식품, 취미 같은 그런 것들은 삶의 옵션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퀴가 있고 기어 장치가 있고 엔진이 있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옵션이라고 그래서 선택지가 됩니다. 그 선택은, 옵션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그 부과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편리와 그에 따른 혜택을 입겠다는 개념이 되죠. 따라서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 본인이 좋아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서 아이가 스스로 벌어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국은 이 성인 자녀, 대학생 자녀에게도 용돈을 주는 아주 이상한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녀들 스스로가 성인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면 본인 스스로가 거절을 하고 본인이 용돈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각 가정에 맞도록 조율은 하셔야 되지만, 성인 자녀가, 대학생 자녀가 용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성인 자녀는 말 그대로 어른을 지칭하는 것이고, 어른이란 거기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앞 시간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원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대학생 자녀, 성인 자녀에게도 용돈을 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례로 성인 대학생 자녀가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돈을 쓰는 거, 카드 결제비가 그렇게 나간다면 그 아이는 용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고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카드를 회수해야 되고 아이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써야 되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오버되는 옵션은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충당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맞죠? 부모가 이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돈은 이만큼인데 그래서 본인이 돈을 벌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 괜찮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장려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가 스스로 수고해서 돈을 벌 때 돈의 가치나 의미를 알게 되고 경제관념도 확실하게 생긴다는 것을, 성인 자녀는 그런 것들도 배워야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인 자녀에게 용돈을 아주 풍부하게 막 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